자료는 다 받으셨죠? 네. 좀 반갑습니다. 또 중요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좀이 강의는 아니고 그냥 정보 전달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지난주를 약간 리뷰하면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50분 정도 반복하니까 거의 지난주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했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GPT뿐만 아니라 릴리스에 대한 걸 했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시간을 줄여야 되고 지난주에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네이버 검색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구글에 돼야 되고 구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의 검색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에 우리가 검색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거를 오늘 실 사례를 들어서 하고 앞쪽에 원래 사실은 저도 이제 우리 회사 소개를 잠깐 하려 했는데 그거는 시간이 나면 하고 안 하면 저희 회사 찾으면 되는 건데 일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AI와 전자지도 활용 가이드라고 했는데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를 가서 제주도의 좀 독특한 가게 두 개를 올렸어요. 하나는 아마 잘 아시게 삼춘제라고 굉장히 제주도 유명한 가게잖아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청와대 출신 셰프. 셰프인데 아마 리뷰가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이버에 한번 아마 몇천 개 달려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그렇게 제주 여행의 거의 필수 코스로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2010 제주 상춘제라고 하는 데인데 제주 상춘제 찾아보면 그 제주 상춘제는 저도 몰랐는데 저쪽 지금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라인으로 올라가서 현대백화점에 더현대 그다음에 판교점 그다음에 킨덱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게는 거의 프리미엄으로 붙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산정식이라고 하는데 고산정식은 제주도 출신의 골목 진짜 골목 상권이 조그만 테이블이 한 4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제주도 서귀포 출신인데 대표님이 제주도 자체의 어떤 해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 그런 거기도 골목 상권보다는 조금 비싸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워낙 그 퀄리티를 보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초밥집 가서 우니요 한 점에 거의 10,000원 받잖아요. 근데 푸짐하게 한 접시 해서 60,000원 전복 두 마리 해서 그 정도면 굉장히 납득할 만하고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약간 다시마 같은 데다가 올려서 먹는 거 되게 독특했었어요. 그다음에 제주 상춘제는 뭐냐면 제주 상춘제는 청와대 출신 셰프의 부인이 제주도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따라서 이제 은퇴를 하고 거기 가서 이제 차렸고 아들 둘하고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특징 있고 이제 본인 건물에다가 이제 조그만하게 하고 건물주가 된 건 아니고 새 들어 살다가 장사가 잘 돼서 건물주가 되신 거죠. 그런 우리의 로망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갔다 오면서 제가 리뷰를 올렸습니다. 그 리뷰를 어떻게 올렸는지 오늘 그거를 먼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할게요. 이게 이 리뷰거든요. 2010 제주 상춘제에서 이제 청와대 꿈떼기 제주도의 자연을 만나다 해서 고가급 브랜드를 개인 사업으로 지역화한 보기 드문 성공 사례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창업자가 이제 선교 셰프고 그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3명의 대통령을 모신 청와대 셰프 출신이다. 이렇게 좀 글을 썼죠. 글을 쓰고 쭉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이게 그냥 굴한지 아닌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셰프님하고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셰프님 제가 별로 반갑지 않았나 봐요. 착해가지고 사진 하나 찍고 이 앞에는 저가 찍었습니다. 저랑 같이 찍었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물고기인데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차별화 뭐 이렇게 쭉 하고 그다음에 이거 경영적으로 봐야 될 게 제가 그 MBA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MBA 마지막 학기인데 방송대 MBA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MBA인데 한 학기 200만 원이에요. 다른 학교 제가 있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마치 한 1억 5천 정도거든요. 그렇게 한양대급이 한양대 성균관대 연대 고대 서울대의 MBA를 하려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도 보면 우리는 또 가성비를 추구하는 쪽이니까 그래서 좀 방송대를 선택을 했고요. 외대하고 두 군데 그래서 방송대는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붙었더라고요. 웬일로 땡큐 하면서 외대한테 죄송하지만 안 간다 하고 방송대 갔는데 어쨌든 뭐 2년이 금방 가서 수업이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 방송대는 이론 수업이잖아요. 이론 수업인데 굉장히 좀 그럴듯한 거룩한 말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MBA 과정이 그것도 뭐 경영하는 사람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우리 여기 와 보니까 완전 살아있는 가격으로 굉장히 날 것으로 배우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론 플러스 여기 실제를 배우니까 굉장히 좀 좋고 혹시 또 경영에 되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는 방송대 경영학과도 나왔어요. 학부. 근데 학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수업이. 제가 17년 만에 졸업했어. 박사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뭐 회계를 못하면 회계만 내가 한 6번 수업 들었을 거예요. 앞에 틀리면 뒤에 다 틀려요. 학부 수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박버친 사장님 거기 가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거기도 이런 데 도움이 잘 돼 있거든요. 그 방송대가 아마 수십만 명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정치인들도 많고 한데 간단하게 했는데 거기 방송대는 한 학기는 한 36만 원 정도 합니다. 자금도 다 주고 그런데 시간이 되신 분들은 더 잘 활용해도 좋고 또 거기의 또 지역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가게 하신 분 거기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경영학부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법학부 학부를 마쳤어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이제 MBA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런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고 운영 철학이 뭐다 이런 거는 이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같이 넣는 거죠. 그냥 내가 우리 가게에 대한 홍보 글 혹은 누구한테 부탁해서 글을 쓰게 되면 그냥 밥 먹었다 맛있었다 뭐 혹은 기분 나빴다 뭐 이런 것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블로그의 특징은 정보성 글을 제공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고요. 이런 글을 이제 적어서 이제 올렸는데 이 내용의 총평 ROI 관점에서 이제 이런 걸 좀 만들었죠. 그다음에 깨알같이 이렇게 지도를 넣어야죠. 네이버 지도를 눌러가지고 갈 수 있는 거고 해시태그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해시태그를 같이 올려서 하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해시태그를 30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근데 해시태그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해시태그 네? 그렇죠. 대표 키워드인데 이거는 뭐냐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빨리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요걸 하면 이 검색어를 치면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만들어도 팁인데 이 해시태그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만든 글들이 소중하게 검색 엔진이나 로봇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만드는데 제가 뭐 금방 한 건 아닙니다.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당연히 만들었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2010 제주 상춘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처음에 제가 그냥 한 게 아니죠. 사진을 다 올렸어요. 제가 찍어가지고 여기에 후기와 셰프 만난 후기를 다른 글을 참고하여
맛집 방문 후기를 작성해줘 하니까 주르륵 작성하죠. 이게 제목하고 다르죠. 제가 했던 첫 제목이 달라요. 다르게 좀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만 바로 올려도 돼요. 근데 이 셰프에 대한 얘기가 있는 다른 사람들 참고해서 더 풍부하게 글을 작성해줘라고 했죠. 이게 우리가 알고 가야 이런 더 디테일한 딥한 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가게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사실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 서인규 셰프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게 객관성을 이제 담보를 하면서 그 이력과 의미 그다음에 쭉 됐는데 그럼 HTML로 만들어놨는데 이건 사실 내가 이거 HTML로 만들 이유는 없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다시 넣었어요. 요약 문장 도출할까 예 해놓고 쭉 넘어가죠. 그다음에 저걸 못 넣으니까 종합적인 글을 만들어줘. 그다음에 좀 전에 사실 고산동산 방문 후기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해달라 했거든요. 그 여기는 뭐냐면 요 앞에 거든요. 보여드리죠. 고산동산 방문 후기가 여기 있죠. 요거는 이제 숙제한 겁니다. 대학원 다니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했는데 이 안에 약간 더 인간적인 부분이 이제 터치가 되죠. 터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해보니까 고산동산 방문 후기하고 좀 달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집어넣었죠. 집어넣어서 야 이런 식으로 해줘 라고 했더니만 얘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만 서인구 셰프가 이 고산동산 가서 먹었다라는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또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런 걸 하려면 이제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 뭐 이런 게 이제 프로젝트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막 섞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이게 또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다른 얘기 야 그러지 말고 제주 상춘대에 대한 글을 작성해줘. 다시 리셋을 할 거예요. 리셋을 해가지고 이제 쭉 했더니만 이제 기본 정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야 근데 앞에 내가 또 그 정보를 살린 거예요. 내 톤으로 해줘라고 했더니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했는데 여기 보면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스트롱 이게 뭐냐면 HTML 태그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막 긁어서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별별 표시가 막 나와요. 인용할 때 별별 표시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것도 문서 양식이거든요. 강조 따옴표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면 그냥 아 이런 양식 있는가 보다 하면서 바로 긁어서 그걸 넣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사람 좀 우리처럼 아는 사람은 뭐야 성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그대로 썼네. 그리고 사실은 요 숫자들도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쭉 해서 글을 내는데 주소가 여기 있어. 그게 옛날 주소로 보여준 거예요. 옛날 새들 건물주가 됐는데 여기서 야 주소 달라. 그래서 다시 써. 그래서 이제 다시 쓴 거예요. 쭉 하면서 답이 나오고 했는데 이게 또 안 맞는 거야. 이렇게 해서 쭈쭈쭈 해가지고 한참 해서 마지막에 이제 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데 이걸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올려서 내가 다시 조금 에디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블로그 앱을 사용한 걸 또 알려드릴게요. 이 블로그 앱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블로그인데 이 블로그를 이제 이게 요 별표시 누르면 수정할 수 있거든요. 수정하기를 하면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잘 보시면 마이박스, 사진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이거 보면 마이박스는 뭐냐면 내가 올린 사진을 다 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찍은 거죠.
지금 찍은 사진이 이렇게 클라우드에 다 올라갑니다. 클라우드에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골라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데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구글 클라우드 두 개 동시로 올립니다. 왜 그렇게 하냐? 이게 한 달에 한 만 몇천 원을 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데이터를 날리면 안 되잖아요. 핸드폰이 잘못될 수도 있고 네이버가 폭격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군데를 백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월 3만 원 써가지고 제가 따로 이런 데이터는 다 백업을 하죠. 제가 이거를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가 뭐 대기업하고 이제 분쟁을 했는데 그런 분쟁을 하면서 제가 이겼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인데 그 분쟁에서 이겼을 때도 나의 데이터를 백업을 해놨기 때문에 반정의 자료로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었던 그런 이 사진 하나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 쓰는 걸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인공지능 쓰는 거는 공짜로 써도 돼요. 왜냐하면 많이 쓰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런 데이터는 뭐 네이버를 올리든 구글을 올리든 저는 이제 네이버가 보조적인 거고 근데 그 구글을 메인으로 쓰는데 그래도 여기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사진들을 바로 네이버 여기 안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하나 추가로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여기 보면 제가 뭐 필라테스 뭐 달래강 어디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오고 뭐 하시는지 다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처랑 같이 있었던 거 뭐 예를 들어 이거 하나만 더 이거는 같이 있거든요. 사부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발행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감이라고 있거든요. 이 글감을 보면 여기 보면 이분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글감을 누르게 되면 관련된 글을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에 대한 스토리를 누르려면 이 글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방송용 영화 글감 셰프 영문입니다. 셰프를 치면 여기 보면 더 셰프, 뭐 아메리칸 셰프 이 부분하고 비슷한 얘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발행을 하면 그리고 이 카테고리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주제는 맛집이냐 뭐냐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잘 잡아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가 이렇게 더 셰프에 대한 정보를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면 여러분 굉장히 좀 좋은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 GPT나 이런 단어를 써서 하는데 필요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고산 정식은 좀 빨리 좀 됐어요.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 제가 이제 기고문 같은 것도 하는데 기고문 쓸 때라든가 책 집필을 저도 이제 책을 쓰고 있으니까 책 집필할 때 이런 것도 집어넣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했는 것들을 응용해서 넣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저는 사실 이제 스마트폰 거의 라이프 로그로 쓰거든요. 근데 저렇게 써놓으면 제가 뭐 외국을 가고 미국을 가고 이제 지도 활용할 때 제가 또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또 좋아요. 좋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으면 굉장히 또 빠르게 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썼다고 해서 바로 쓰지 말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컨텐츠나 뭐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마 지난주에 했던 걸 좀 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유튜브를 볼 시간이 없는데 유튜브가 이렇게 있어. 제가 이제 세바시에 나왔던 거거든요. 한 10년 더 된 건데 네, 젊어 보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공간의 커뮤니티를 입히다. 이제 요것에 대한 약속으로 만드는 게 모두이지도예요. 저도 서사가 있습니다. 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개도 했었지만 부채도 144억, 누적 매출 1,100억 정도 제가
벌어봤는데 그런 걸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있었던 게 제가 진짜 힘들 때였어요. 진짜 힘들 때였는데 세바시 팀이 힘내라고 저를 출연을 시켜주더라고요. 고맙게도.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 했는데 엄청나게 그 강의료도 많이 주고 호텔도 잡아주고 차도 주고 해가지고 되게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 내용을 이제 공유를 하고 얘기를 여기 복사가 되죠. 이 링크를 복사를 해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릴리스에 집어넣으면 여기서 컨트롤 V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됐죠? 만들기를 하면 자료가 업로드 되면서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쭉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글이 다 만들어진 순식간에. 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고 이미 벌써 끝났어요. 이거 굳이 유료로 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유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블로그 글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임라인 노트, 뭐 핵심 노트, 쉬운 노트, 뭐 템플릿, 뭐 스크립트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이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얘가 이제 뭐 이걸 제가 옛날에 한번 만들어봤는데 그때부터 빨리 더 잘 만드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이 글을 만들죠. 이제 공간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요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해시태그까지 다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쁜데 막 시간 낭비하지 마시죠. 그 유튜브 보면 언제 그거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뭐 사부님이 해놨는 그런 동영상도 금방 해서 요약을 해서 금방 다 와버리는 거죠. 아까 우리 라라랜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거 그러면 제가 해외여행수도 이해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트로 목걸고 소품 넣는 게 아니고 이거 궁금해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핵심 노트를 금방 또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라라랜드에 대한 블로그 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긁어가지고 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 끝났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차트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고 혹은 내보내기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컨텐츠가 좀 나왔잖아요. 이걸 가지고 아까 블로그에 바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내가 다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클로드 같은 데다 집어넣으면 돼요. 클로드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클로드 가서 제가 그 요약한 거 언제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는 그 영상을 요거 하는데 지금 5분이 안 걸렸거든요. 금방 끝나죠. 그러면 얘가 생각을 정리하고 잠깐 기다려라 하고 이제 하는데 이게
요새 클로드가 좀 많이 느려졌어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돼.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제미나이 같은 거 쓰지 마세요. 재미없거든요. 제미나이는 너무 제미나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공계는 사실 제가 제미나이가 더 맞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감성 터치를 해서 고객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차갑게 정보 위주로 가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클로드 같은 거 통해서 따뜻하게 좀 하는 거죠. 이렇게 좀 만들어서 요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블로그 이런 식으로 하는 이거는 클로드 스타일인 거고요. 나는 이렇게 안 써. 나는 반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반말로 써줘 라고 이제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바꾸면 돼요. 이제 클로드하고 GPT 사용법 릴리까지 다 됐죠. 블로그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주에 그 글록에 대해서 내가 했던가요? 제미나이는 잘 아시고 GPT는 보시면 되고요. 이 글록 되게 좋습니다. 글록이 뭐냐면 이것도 무료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유료 비용이 너무 비싸요. 이거는 한 4,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우리 또 자본 알게 되는데 이것도 한 열몇 번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만든 건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우리 고객이랑 같이 하는데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좀 해줘 했어요. 우리 회사가 만든 지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줬습니다. 우리 회사에 대한 지도를 올리고 우리가 98년 창업 이후에 인증 개발에 몰두하다 전자지대 필요성을 느껴 2007년부터 15대의 차량으로 30명의 현장 직원과 전자지대 편집을 위한 40명이 매일 차량 5,000국 돌면서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런 스토리를 짧게 넣었죠. 그러고 이제 유맵에 대한 여기에 먼저 우리 회사가 소개했습니다. 유맵. 그랬더니만 내가 감동적이었어요. 27년의 발자국 한국 땅을 깨우다. 작은 글씨. 엔진만은 부족하다. 진짜 지도가 필요하다. 뭐 감동적이잖아요. 내가 생각 못했던 거. 사실은 뭐 기본적인 맥락은 맞죠. 그러면 40명의 그 편집 전문가 전국을 흩어졌다. 제주 올레길에 돌담 하나하나.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그랬을 것 같잖아요. 백두대간의 산등성이 서울 골목의 3m 좁은 새길까지.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롯데 글로벌 로지스틱을 썼는데 다른 상용을 쓰지 않고 우리 걸 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요게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 티맵하고 카카오의 팀 기사들. 티맵하고 팀 기사하고 싸웠어요. 우리 지도 가지고 서로 원조라고. 그래서 팀이 이제 대기업이니까 와서 이제 나는 헛소리하지 마. 팀에 로열티 주고 나는 팀 기사를 응원한다라고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대결이 됐죠. 카카오 자기네들이 뭐 서로 원조가 안 되니까 잘 협의가 되고 잘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적어놨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모님 얘기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약간의 사실을 가지고 전혀 없는 말은 아니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매일 1000km, 사실은 누적으로 1000km 더 되죠. 왜냐면 차가 15대가 다녔거든요. 15대가 뭐 한 대당 뭐 100km를 갔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면 1500km. 그러니까 우리가 38만 km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전국을 그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만든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 모두 지도라는 가지고. 근데 아까 그거 저번 주에 말씀 주셔서 네. 사진을 동영상화 시키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때 발음이 막 굉장히 부족하던데 그건 무슨 명령어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한국 발음이 한국 발음 좀 엉뚱하게 좀 나오고 막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런 건 아직 그 한계가 있어요. 예, 뭐 그때도 거기에 맞는 툴을 찾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영상만 받아가지고 텍스트로 만드는 또 AI들이 있거든요. 텍스트 AI를 이렇게 뭐 보면
잼민이 스타일로, 애기 스타일로 혹은 이렇게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네이버에서 아마 제공을 할 겁니다. 그거 활용하시면 돼요. 그거 활용하시고 그래서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 방금 또 제가 보여드린 블로그를 하는데 GPT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클로드 갔다가 이 글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집어넣으면 그러고 더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을 그대로 하면 다 티나요. 내 생각, 내 그거를 집어넣어야지 제대로 된 인공지능 활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영상 말고 사진인데도요 화질이 다 깨지더라고요. 사진을 올려서 사실 거기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네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예, 그 방법이 그것도 이제 다른 툴 찾으면 되는 거죠. 맞는 툴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뭐 나노 바나나를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다 화질이 16에서 2로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거는 화질이 떨어지는 거 내가 돈을 안 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 내면 되는 거예요? 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계속 했는데 계속 화질 떨어지고. 그거 엄선도 돈을 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돈의 문제였어요. 예, 자본의 문제죠. 좋네요. 하나 되는 거라서. 그럼 또 계속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감마라는 거는 이 PPT나 글을 쓰는데 이게 처음에 제가 좀 PPT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방산 인공지능과 전자지도를 활용한 전략이다 하고 쭉 만들어 봤는데 약간 화려하긴 한데 내용이 알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꿨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툴을 여러 개 쓴다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감마 이것도 제가 유료로 쓰는 거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강의할 일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쭉 하니까 뭐가 쭉 나오긴 했는데 이게 뭔가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했는 건 뭘 했냐면 젠스파크라는 걸 썼어요. 여기도 활용했고요. 이것도 한 번에 된 게 아닌데 여러 번 얘기를 해서 만들었는데 똑같지 않잖아요. 내가 이게 만들었는 게 이대로 나오지 않는데 오늘 아침까지 사실은 내가 업데이트를 쭉 해왔거든요. 업데이트를 했는데 결국엔 이걸 가지고 내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이 젠스파크는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슈퍼 에이전트가 있어요. 코딩도 하고 실제로 보면 나노바나나 이렇게 다른 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정보들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집어넣으면 다 뜨거든요. 그리고 내가 약간 알고리즘이 들어가가지고 이 알고리즘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여기서 보면 나노바나나 같은 거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딥시크인데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얘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건 오픈 소스거든요. 혹시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쓰셔도 되는데 지금 젠스파크하고 딥시크 하는데 좀 약간 창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크롬인데 좀 전에 하고 여기 보면 학교라고 되어 있죠. 네, 학교라고 되어 있고 이것도 제가 젠스파크를 유료로 쓰는데 이거는 다르죠. 이거는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다르죠. 이건 제 개인 정보 다 쓰는 거예요. 유료로 쓰더라도 아직까지 좀 저신뢰 국가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정을 나눠서 쓰라는 거예요. 계정을 한 계정에 다 넣지 말고 계정을 나눠 쓰기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제 정보를 거의 다 올려놨습니다. 구글에도 다 올려놨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AI를 이용하면 뭐 마케팅 자동화, 고객 관리, 운영 실전도 보고 하는데 인력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다음에 뭐 플랫폼 관련된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고객 기대치가 상승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의 어떤 자동화를 하고 생성형 AI 일상화를 통해서 개인 마케팅을 대중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GPT나 달리나 인비디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생성형 AI라고 하고요. 예측형 AI, 매출 예측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좀 전에 뭐 블로그를 자동으로 만들고 하는 게 에이전트 AI, 제스파크 같은 그런 거죠. 멀티모달을 이제 뭐 글로벌 동영상이랑 같이 받는 그런 영상도 있고요. 근데 AI의 한계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오류 발생하고 사람의 검토와 지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알아야 연장이죠. 내가 알면 더 많은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마케팅 관련된 것들도 쓰실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그 MBA 과정에서 들어가서 보면 각 회사 분석, 주식 투자하고 요즘 뭐 주식이 좀 많이 불장이 어제 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그 분석도 거의 자동으로 다 해줍니다. 요새는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수익률이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수익률 나쁘지 않습니다. 수익률 나쁘지 않고 저는 뭐 많이 하진 않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좀 넘게 제가 조금 더 튀었고요. 그래서 수익률은 뭐 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GPT로 콘텐츠 제작하고 이건 보여드렸고요. 영상 제작하고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고객 리뷰하고 댓글 관리도 제가 하거든요. 보면 이 댓글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댓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따뜻하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댓글 관리도 제가 GPT를 이용하고요. 가장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제 딸이 결혼했고 이제 오늘 이제 인천공항에 오는데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고 혹은 결혼식 참여 못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 일일이 답을 다 해줬습니다. 엄청 훌륭하죠. 네. 네, 그 답을 다 해드렸는데 한 1,000통 가까이 넘게 제가 답을 해드렸는데 그걸 다 맞춤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고 그냥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제가 다 기억할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GPT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저희 비밀을 다 깝니다. 누가 이 영상 우리만 봐야 돼. 돌리고 이러면 안 돼. 이 채팅을 많이 하게 되면 찾을 수도 있어요. 여보세요? 결혼식 답사라고 있죠. 이게 뭐 엄청 많이 뜰 겁니다. 이거 안 뜨네.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 문자로 오는 거를 읽어가지고 여기다 바로 집어넣습니다. 긁어서 이제 넣으면 이분들에 대한 감사의 글이 각각 개인별로 다 다르게 나오는데 이거 학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거기서 온 거를 집어넣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봐. 그러면 요것뿐만 아니라 저 게시판에도 그걸 이렇게 자동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이렇게 저한테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방송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조별 토론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글도 분석해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없네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다음에 이제 고백 리뷰, 뭐 댓글 평판 관리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커스텀화된 그 리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약 시스템 자동화하고 고객 데이터 분석하고 이메일 문자 마케팅도 다 자동화합니다. 고객한테 어떤 때는 빡칠 때 있잖아요. 뭐 하다 보면 대응에 배민 같은데 빡칠 때에 대한 대응에 대한 글을 써도 품격 있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객에 대한 그 글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사고가 치죠.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대화할 때도 반드시 중재자 GPT 중재자를 통해 가지고 글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실제로 많이 좋아졌어요. 대화 안 되거든요. 진짜 대화 안 되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 부모가 돼서는 또 좋은 말, 품격 있는 말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GPT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나의 그 평생의 좋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도움이. 그다음에 제목을 중간에 넘어가고요. 이런 이제 뭐 필수 지도 GPT나 뭐 캔바나 캡컷이나 제미나이나 이거는 뭐 제가 워낙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스케줄러도 자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런 거 그런 걸 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의 효율적이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획하는 기획팀이 한 10대 명하고 연구소가 한 50명 정도가 저를 지원했었어요. 예전에는 우리 직원이 한 27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 5, 60명이 왜냐면 영업을 통해서 R&D도 하고 그 기획도 하고 마케팅도 했는데 그 역할들을 석박사급 역할들을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죠. 근데 내가 내는 돈은 얼마다? 제가 내는 돈은 다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비싼 거 쓰죠. 품격 있으니까. 한 달에 제일 비싼 거는 이제 GPT 프로 같은 경우 이제 200불. 나머지는 뭐 한 20불, 3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 하면 300불이잖아요. 한 500불 정도 쓰는 거죠. 500불이면 한 6, 70만 원 정도 되나요? 한 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 친구들은 24시간 저를 스포트를 해줘요. 야간 수당을 안 줘도 되고요. 굉장히 좋죠.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주니까 저한테 효율적인데, 근데 제가 써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유료 한두 개를 써도 된다.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 남부 정권 같은 거를 만들든가 아니면 SK 이용하면 1년간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쓸 수 있고, 방송대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방송대 들어가면요 이런 툴을 다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등록금 36만 원을 내는데 한 학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요런 제미나이 프로라든가 구글 365 같은 거 공짜로 쓰잖아요. 그다음 오토캐드도 공짜거든요. 받아갈 수 있는 게 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학기에.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는 게 손해예요. 일단 등록만 해놔도 되거든요. 수업을 가면 더 좋은 거고, 수업을 안 들어도 ac.kr이라는 그 이메일이 주는 메리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노션 같은 거 다 무료로 씁니다. 저는 좋죠. 그래서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행동 족구하고 하는데, 지도로 하는 거는 이제 빨리 나갈게요. 지금 한 7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는 실제 해보면 되는데요. 모두를 위한 모두의 지도라고 하는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두의 지도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지도를 만드는데 그냥 제가 보내드리는 엑셀 파일만 긁어 넣기만 하면 바로 돼요. 긁어 넣어서 이제 지도 옵션을 하는데 여기 보면 자기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이제 이 주소가 뭔지 알려줘요. 그리고 얘가 매핑을 하고
지도 생성하고 공유하고 하면 이제 완료돼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좋으냐면 기존 지도하고 다른 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제 업장이 뭐가 있는지 공공 데이터 같은 데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나누면 예를 들어서 순댓국집을 찾겠다, 한식집 찾겠다 이런 것들이 보건소 요식업 정보 같은데 보면 공공 데이터로 다 줍니다. 내가 돼 있는 거기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 협회에다 요청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속해 있는 그 기관 단체에다 얘기하면 그걸 다 공공 데이터니까 다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분석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각 부서별로 이거는 이제 부동산 정보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후보지 사례 이 데이터를 쭉 볼 수 있죠. 그리고 히트맵을 해버리면 내 주변에 경쟁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 경쟁자 없는 데 간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느냐? 또 그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권이라는 게 경쟁자가 있는 데 그래도 뭔가 먹고 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요거 배달범위 최적화. 배달범위가 여기 보면 자전거로 10분 동안 갈 수 있는, 혹은 차로 10분 동안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히트맵 A, B 지역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됐는지. 여러분 아마 포스 다 사용하시잖아요. 포스에서 이런 정보를 받아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경쟁자 데이터하고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또 찾아볼 수 있는. 그러면 요거랑 부동산 정보랑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어디가 상권이 적절한지 또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상공인 관련돼서 아마 들어가면 이렇게 공간 정보 맵을 제공해 주긴 한데 딱 내 입맛에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 지도 같은 거 활용하면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두 지도도 거기 현재 뭐 100건 정도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아직 이게 올해 정식 오픈된 게 아니에요. 베타 테스트만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곧 출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실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공개 지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카페다 그러면 카페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뭐 정보들이 있고 여기에 대한 뭐 상세 정보 이야기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도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고객들하고 이제 내하고만 소통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꾸로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할 때도 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배달을 하게 되면 이게 요거는 이제 경사도 정보거든요. 고객이 나를 찾아올 때 여기 보면 내가 집을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기 전에 이거를 분석을 한번 해보면 등산하는 느낌에서 하면 뷰는 좋겠죠. 근데 고객이 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디에다가 입점을 해야 되는지 보고 침수지도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 같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뭐 이건 모두 지도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저기 홈페이지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저희들이 만든 탄소 관련된 각 필지에 탄소가 어떻게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보는 거고, 지금 강의는 끝났고 지금 회사 소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3D로 해서 건물에 대한 정보 같은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건물에 대한 보면 이 건물을 들어가게 되면 이 건물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떠오르죠. 공동주택이냐 어디냐 뭐 어떤 거냐 이렇게 보여주고,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걸 가지고 이제 주변 보기 뭐 조망권 분석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건물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다음에 요 상가 주변에 있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요. 우리가 또 뭐냐면 일조권 분석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림자 같은 거 보이죠? 이게 보면 이게 그림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보고 하나. 예. 뭔가 되게 좀 첨단스러워 보이죠? 뭐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바람기를 분석이라고 해서 바람이 어떤 식으로 불어오고 하는지 이런 걸 모델링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침수 같은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가를 하게 되면 이제 물이 차오르는 거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안에서 쓸 수 있어서 내가 가게를 살 때 물이 차는데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시뮬레이션 여기가 먼저 물이 차는데 여기는 좀 사실은 이 한남동 상권입니다. 한남동 상권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GIS를 잘 활용하면 이제 여러분들 정보를 잘 쓸 수 있어요. 대표님 그 공개된 채널은 아닌 거죠? 곧 공개가 될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저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지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한은행하고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까 하는데 상권 분석할 때 이제 이렇게 완전 3D로 입체로 나오잖아요. 우리 부동산 정보 관리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두 번 1시간씩 하기로 했는데 또 기회가 되면 더 해드릴 테니까요. 제가 정보 또 분위기 좋으면 좀 더 할 테니까 오늘 그 궁금하신 거는 단톡방에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뭐 이제 한 10분 쉬셔야 되니까 쉬고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